안녕하세요. 상쾌한 기술사 대실 인사드립니다. 이번 시간엔 답안 작성 시 이보다 더 괜찮은 방법이 있을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 하는데요. 바로 표와 플로우 차트, 그래프 세 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중 그래프는 X축, Y축, 그 다음에 또는 Z축의 인자, 그리고 그 상관관계에 대한 사전 학습이 충분해야만 작성이 가능하므로 여기에선 제쳐두고 어느 정도의 기본 지식만 있으면 충분히 작성할 수 있고 답안지의 풍성함과 간결함, 꽉 채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표랑 즉 플로우 차트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기술사가 될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저는 그림을 아주 못 그립니다. 그것도 아주 많이요. 그러다 보니 서브노트의 그림 삽입 시 정말 많은 고생을 했었는데요. 이래선 도저히 시험장에 가서 순환만 당하고 나올 것 같다는 생각에 작전을 좀 변경했습니다. 바로 표인 거죠. 표를 사용하면 답안이 확연히 깔끔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표를 사용하면 답안지를 꽉 채우기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채움의 미학을 손쉽게 달성하는 거죠. 또한 표를 사용하면 전문가적인 느낌을 좀 더 깊게 줄 수 있고요. 항목들에 대한 장점, 단점뿐 아니라 대상, 시기, 적용 환경 등 다양한 인자들에 대한 영향을 내가 이렇게 잘한다며 채점관한테 어필할 수도 있는 겁니다. 또한 채점관 분들도 소설 쓰듯이 주저리 쓴 것보다는 깔끔하게 표로 전문성 있고 꽉 짜여진 답안지를 채점하시기를 더 선호한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채점관이라도 그럴 것 같거든요. 저는 10점짜리 문제에서는 결론에도 표를 자주 적용했었습니다. 이 방법이 정말 좋았던 것 같아요. 4번에 특히 결론 부분에 딱히 쓸 내용이 없을 시 간단 명료하게 표로 작성해주면 웬만큼의 점수는 받을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럼 제가 작성한 답안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10점짜리 희빙현상 문제인데요. 대제목 3번에 원인과 대책을 표로 작성하였고요. 훨씬 깔끔해 보이지 않나요? 그리고 마지막 4번 대제목도 비교표로 작성을 했습니다. 저는 실제 시험장에서도 이렇게 4번을 비교표로 작성을 했고요. 실제 높은 점수를 받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토클라잉 폼 답안의 결론 4번을 이렇게 비교표로 마무리하였습니다. 시스템 동발이 결론 또한 비교표로 이렇게 마무리하였습니다. 때로는 그림을 그릴 때가 있는데요. 저는 그림조차 간단한 그림 같은 경우는 비교표 속에다가 이렇게 넣었습니다. 다만 이런 경우는 간단한 그림만 넣어서 표가 복잡하거나 조잡해 보이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네, 문제점과 대책을 이렇게 표로 작성하였고요. 원인과 대책도 이렇게 표로 작성하였습니다. 1, 2, 3번에 이어서 4번에 한 번만에 끝내야 되는 경우가 발생했을 때 이렇게 원인과 대책을 한 번만에 표로 작성하면 간결하게 마무리가 가능합니다. 커튼홀 테스트 역시 결론에다가 비교표로 마무리하였고요. 좌측에는 항목, 그 다음에 상부에는 대상을 저는 주로 넣고 내용은 최대한 외우기는 하되 시험장에서는 이 내용이 전부 다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모르는 것은 아는 대로만 적었어요. 표를 그릴 수 있느냐, 좌측에 항목, 상부측의 종류 등을 적을 수 있느냐까지가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지 그 내부에 있는 속 내용들까지 하나하나 맞고 틀리냐가 중요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장점과 단점을 3번에 비교표로 작성했고요. 25점 문제 같은 경우는 공법의 종류는 표로 작성, 각 파손의 원인과 대책은 비교표로 이렇게 작성을 하였습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는 2번 대제목에는 엑스트라 겸 플로우 차트를 넣었고요. 나머지 매 페이지마다 필요한 핵심 유의사항은 표로 만들어 가지고 그림과 좌우 지그재그로 배치했습니다. 깔끔해 보이지 않나요? 국가기준 표준 시방서 내용을 답안에 작성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때 내용을 주저리 풀어서 쓰지 않고 표로 만들어서 작성하였습니다. 네, 각 검사 방법의 종류별 장단점을 표로 작성해봤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속공사 공법별 장단점을 그림과 지그재그로 배치해서 작성하였습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모의고사 때도 제가 상당한 고득점을 받은 그런 답안입니다. 다만 한 가지 유의하실 점은 최대 6줄까지 작성하시되 7줄 이상은 작성하지 않으시기를 추천드려요. 왜냐하면 표만으로 페이지를 너무 많이 잡아먹는다는 그런 부정적 영향을 채점관에게 줄 수 있으니까요. 두 번째는 플로우 차트입니다. 플로우 차트 역시 잘 사용하면 표와 마찬가지로 답안지가 매우 깔끔해집니다. 저같이 그림 못 그리는 분들에게는 천군만마 같은 존재죠. 10점짜리 문제에서는 2번 또는 3번의 메커니즘으로 넣으면 좋고 25점짜리에서는 대제목 2번 또는 3번의 작업 순서
등에 작성할 때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런 메커니즘으로 업무 및 현상이 진행된다는 것을 채점관에게 내가 명확하게 알고 있다 라고 어필할 수도 있는 거죠. 다만 플로우 차트를 그리실 때는 첫 번째 문제에서 예를 들어 좌에서 우로 가는 횡방향식으로 그리셨다면 다음 문제에서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종방향으로 그리시는 게 채점관에게 좀 더 다양성을 어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실제로 종횡을 번갈아 가면서 계속 적용을 했었습니다. 네, 계획서 검토 절차인데요. 작성부터 승인까지의 절차를 플로우 차트로 그렸고 바로 그 밑에 검토 결과에 따른 원인 등을 바로 표로 나타냈습니다. 네, 재발생 메커니즘 플로우 차트로 나타냈고요. 또한 각 이론에 대한 비교도 이렇게 표로 다 나타냈습니다. 재발생 시 조치 순서를 플로우 차트로 그렸고 재조사의 4단계 역시 플로우 차트로 그렸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각종 유의사항, 의무 등을 표로 그렸죠. 자, 저는 좀 특이하게 25점 문제 같은 경우 마지막 결론 파트도 주저리 서술식으로 쓰지 않고 풀어 쓰는 방식이 아닌 플로우 차트로 그리는 방식을 일부 채택했습니다. 다만 이 방법은 모든 문제에 적용하지 않고 일부 표적으로 예상한 문제에만 적용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결론 파트를 플로우 차트로 그렸고요. 다만 이런 결론 파트 플로우 차트는 모든 문제를 적용하기보다는 한 문제 걸러 한 문제씩 적용하는 게 채점관에게 어필하기가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런 화학현상의 메커니즘 역시 플로우 차트로 그렸고요.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종방향과 횡방향을 믹스하여 그렸습니다. 동절기 집안 연역화 현상 역시 플로우 차트로 그렸는데 횡방향으로 그렸고요. 흑막이 DFS 설계 절차 역시 횡방향 플로우 차트를 적용했습니다. 그 밑에 흑막이 공법의 종류별 특징은 표로 작성을 했습니다. 네, 커튼홀 패스너의 응력 전달 메커니즘도 이렇게 플로우 차트로 작성을 했고요. 실내 공기질 측정 방법, 베이크아웃 실시 방법 역시 종방향 플로우 차트로 작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25점짜리 결론 파트에서도 결론 전체를 플로우 차트로 작성한 경우도 있고요. 1번은 서술형, 2번은 플로우 차트로 분리해서 작성하기도 했습니다. 너무 동일한 플로우 차트만을 나열하기보다는 조금씩 변화를 주는 게 채점관에게 조금 더 어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자, 이번 시간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답안 작성 시 표와 플로우 차트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내용은 전체 암기할 필요는 없이 꼭 필요한 부분만 암기하거나 틀려도 좋으니 상식적 수준에서 작성하자. 본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기술사 세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